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7만 명, 세계 인구는 689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카불이 함락될 당시 2021년도 8월입니다. 2년 전입니다. 아프간의 거의 모든 분야를 탈레반과 중공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될 수 있는 2023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중공 무경, 중공의 공안경찰이 무장경찰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남노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왕이 싱하이밍이 자신감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이를 앞에다 놓고 지령문을 읽었던 그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이 8분의 7의 권력, 입법부를 차지했죠. 사법부를 차지했죠. 언론부를 차지했죠. 그리고 행정부 중에 경찰을 장악했죠. 이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8월 15일 윤희근과 김관진의 무경, 중공군 공안경찰을 말합니다. 무경 인민경찰, 대한민국의 53,339명 이 경찰위원회에 소속된, 경찰 노조에 소속된 경찰입니다. 38%입니다. 그리고 국군 복장을 하고 튀어나올 특수군의 땅굴 내란으로 점령할 것입니다. 김관진이 이 일을 위해 최근에 국방혁신 부위원장으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2019년 6월 평양 5차 중북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이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동북공정, 중공몽 갖추겠다고 하는 문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중공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문재인이를 이완용이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지칭합니다. 2017년 12월 달에 중국몽 같이 꾸겠다. 밑에 보시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것이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이 맹세 이면에는 3.1 땅굴 전쟁 전략으로 시진핑이 중국몽을 실현하소서 이것을 팔아먹었던 자가 바로 매국노 문재인입니다. 그러고 4개월 후에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USB를 건네줬지 않습니까? 도보다리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김정은은 나의 상전 3자 동맹으로 중국몽 이루소서 하는 초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저렇게 차렷 자세로 아들뻘 되는 놈 앞에서 사진을 찍고 5월 7일, 8일 날 다롄으로 김정은이가 가서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문재인 간첩의 매국노의 차렷 자세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2019년 2월 달에 중공의 공안경찰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이 협약식을 갖습니다. 산동성 공안청과 인천의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하는데 이상로를 잡아다가 문책하면 이제 문초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안경찰이 이것이 이제 무경이죠. 무력을 동원해갖고 대한민국을 정복하는데 앞장을 서는 무경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때가 급합니다. 이상로를 찾아서 족치면 됩니다. 자,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중북 정상회담을 갖는데 저것이 1년 3개월 만에 5차례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왜? 땅굴 전쟁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5차 2019년 6월 달에는 시진핑이가 평양으로 기어 들어가서 땅굴 전쟁 이 능력을 확인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자 동맹이 맺어집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저 문재인이가 차렷 자세를 했던 이유가 2차 정상회담 2018년 5월 7일 8일 날 남북 정상회담 마치고 김정은이가 다롄으로 가서 이제 충성 맹세를 하고 땅굴 전쟁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급기야 올해 6월 8일 이번 달이죠.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불리는 저를 놓고서 이제 지령을 하달한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 지령의 이면에는 8월 15일까지 탄핵과 무장 내란을 완료하라.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중공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한다. 싱하이밍이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맞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무경의 난, 인민경찰의 난, 그리고 국군 복장을 하고 특수군의 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미국에 끌려가지 말고 미국을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북유럽을 순방하는 중에 푸틴의 전쟁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전선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푸틴이 전쟁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저것은 클라우비치의 유명한 명제, 전술적 승리로 전략적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 왕이 잘못해놓고 대통령이 잘못해놓고 작전사령관 네가 싸워서 이겨라. 지가 잘못해놓은 것은 만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토니 블링컨은 6월 18일, 19일 친강 외교부장이죠. 왕이 외무부를 관장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무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 중공이 역할을 해라 이것이었지만 이면적으로는 8월 15일 한국 무장 내란에 또 대만 합병에 대한 조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조율이 이걸 밀고 당기고 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데 미국이 판단 못하면 이건 뭐 바보 천치죠. 윤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국가 총력전 태세로 왜 8분의 7의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진핑과의 8월 땅굴 내란을 치러야 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보나마나입니다. 왜? 내부로부터 들고 일어나는 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9월 달에 바뀌죠. 유남석이 11월 달에 바뀝니다. 그리고 한상혁이 전현희 인권 한상혁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고 전현희는 인권위원이고 이걸 몰아낸다고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무경 인민경찰이 멸절됩니까? 네버. 시진핑은 사법 입법부를 윤석열이 장악하기 전인 8월 15일에 내년 4월 달까지 갈 것도 없다.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합니다. 싱하이밍을 통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저는 8월 15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개 발언은 이재명과 윤희근이 김관진의 8월 15일 탄핵, 이재명이는 탄핵을 책임지고 있고 윤희근과 김관진은 무장 반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싱하이밍이가 선포했던 겁니다. 2021년 8월 15일 가불이 함락되기 이제 한 18일 전이죠. 18일 전에 2021년도 7월 28일 텐진에서 왕이와 물라가 만납니다. 탈레반 9명 지도자들이 만납니다. 왜? 8월 15일 날을 기해서 카불을 점령해라. 이것이 협조가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왼쪽에 싱하이밍 배후에 왕이가 있습니다. 왕이 배후에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하이밍이가 읽은 것은 시진핑의 지령문을 읽은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괴뢰, 인간 말종 이재명 앞에서 읽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8월 15일까지 탄핵을 해라. 그리고 8월 15일 날 무경과 인경이 반란을 일으키고 김관진이가 이제 군 속에 자기의 계열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제 일어난다. 이게 지령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8일, 6월 19일 토니 블링컨이 중공으로 들어갑니다. 북경에 들어가서 18일 날, 19일 날 만났는데 19일 날 만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하다가 1시간 만에 1시간 전에 들어와라 해갖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회담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블링컨이 8월 15일 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뭐 확실한 것은 없겠죠. 사방에서 들어오는 이 전화, 이 통신 감청, 신호 감청 이걸 통해 갖고 이걸 조율하러 들어갔다. 바로 6월 19일이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 조정 작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읽고 있는 이것을 읽으셔야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하루아침에 점령되듯이 서울이 하루아침에 점령될 수 있습니다. 왜? 무경과 인경과 국군 복장을 한 이 반란군에 의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은 8월 15일 서울 대한민국 함락을 위한 스와트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스와트, 스트렝스, 강점이 뭐냐? 한미동맹과 연대다. 저게 코드와 이유가 들어온다 하는 것을 강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번째, T, threat는 뭐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북경이 이제 전략 핵무기를 얻어맞아갖고 폐허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위협성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번 사항, weakness, 약점이 뭐냐? 땅굴이, 바둑판 땅굴이 뚫려 있다. 그리고 간자,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세 번째, opportunity, 기회가 뭐냐? 한국과 대만을 합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미군 28,500명을 이제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주한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 호주인 뭐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놓고 이제 서방 세계와 협상하면 끝난다. 그래서 대만이 합병되고 한국이 합병될 수 있다. 이것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때문에 시진핑이 윤익은 김관진을 통해 지휘하는 8월 15일 무경, 인경, 군대의 무장 반란 성공을 아프간에서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바마의 심부름꾼 블링컨이 돕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6월 18일, 19일 중공 수뇌부와의 회동이 8월 15일 아프간 함락과 같은 8월 15일 2년 차이죠. 서울 함락 회동일 수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핵항모, 핵잠함, 그리고 28,500명 미국 군대, 그리고 100만 주한 애국인 포획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딥스테이트와 오바마와 시진핑의 전략의 이 조정 역할을 블링컨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계엄령, 동원령 선포가 이 땅굴 내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자, 8월 15일입니다. 저게 계엄령과 동원령을 미리 선포해갖고 두들겨 막아야 됩니다. 저게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항하는 오바마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바이든을 설득해서 저것을 해야 됩니다. 8월 15일 서울을 이제 함락하려고 하는 이 시진핑의 머릿속에 S, strength, 대한민국은 동맹과 연대가 있지만 저것은 껍데기다. weakness, 국가 총력전 태세에서 땅굴과 간자가, 거기에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청장과 김관진이라고 하는 이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바로 측근에 앉혀놨다. 이것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갖고 한국과 대만을 병합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내 앞에 있다. 이거 시기가 늦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다. 그러므로 8월 15일 날에는 일어나야 된다. 핵전쟁, 그리고 북경이 폐허가 될 수 있는 이 threat, 위협이 있지만 저것은 오퍼튜니티가 더 크게 확대돼서 저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시진핑이가 판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사 싱하이밍이가 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지령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배후에 왕위가 있고 왕위 배후에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괴뢰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저 인간 말종 형수 쌍욕 저자가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지? 8월 15일까지 탄핵을 몰고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기화로 해갖고 내란, 무경과 인경이 들고 일어나고 국군 복장을 한 특수군이 들고 일어나갖고 대한민국을 멸망하겠구나. 그러므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를 2022년도에 전광훈 입으로 마이크 잡고 합니다. 저자가 2022년도 12월 7일 날 120개 유튜브 연합으로 자유통신을 창립했습니다. 시진핑이가 배후에 있습니다. 8월 15일을 기해갖고 이제 탄핵이 무르익으면 저자가 기어 나올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하지 못하고 감방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계엄령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아니면 앉아서 당하느냐. 당신이 목숨 걸고 계엄령 선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아프간을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에게 넘긴 오바마의 심부름꾼 블링컨이 중공의 한반도 대만 합병 관련 중공 수뇌부와 회동 흥정하던 시기 6월 18일 1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하여 파리와 하노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는 그 엑스포 2030년도 엑스포를 부산에다가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자, 1번 스트렝스, 강점이 뭐냐? 동맹과 연대의 강화를 위한 필요한 방문입니다. 국가안보의 본질인 총력전 태세, 즉 위크니스, 우리의 약점, 땅굴과 간자의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윤희근과 김관진을 지휘하여 3번 오퍼튜니티, 한반도와 대만 병합을 위한 8월 15일 무장내란을 지휘할 것입니다. 적의 행동을 제압 억제하는 방법은 8월 15일 땅굴 무장내란의 획책을 알고 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배후에 시진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또한 확장 억제의 대상이다. 이게 바이든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미동맹 코드 EU가 선포하는 일입니다. 실로 시급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태입니다. 블링컨 바이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6월 19일 날 한국을 출국해서 프랑스 파리로 6월 20, 21일 파리로 가서 하고 그 다음에 22일, 24일 베트남 하노이로 가고 이 얼마나 바쁜 세월을 보냅니까? 그러나 국가 총력전 태세는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탄핵을 통해 갖고 또 이제 윤희근이와 김관진이가 군을 규합하고 경찰을 규합해갖고 난을 일으키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 가서는 땅굴 전쟁으로 승리한 그 호치민을 보게 될 겁니다. 동상으로 만나고 그의 자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정은의 땅굴 전쟁, 시진핑의 땅굴 전쟁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 방문 스케줄을 짰는지는 몰라도 배후에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용한 암살자 김관진이 간첩입니다. 2014년도에 간첩질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5월 3일 이제는 국방장관 시절입니다. 저기 439의 5.18 시체가 이제 청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입을 씩 닦았습니다. 경찰은 대공용의점 없다. 대공용의점을 찾아야 대공용의점은 저것이 북계군 5.18 때 죽었던 시신 맞느냐 확인했어야 될 인물이 국방부 장관 김관진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월 9일 날, 6월 1일 날 안보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14년 일입니다. 저기에 채널 A가 들어와갖고 저기에 사진을 김정은과 황병서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쇼를 합니다.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 김관진도 지령을 받았고 채널 A도 지령을 받아갖고 저리 벌어졌습니다. 니를 앞으로는 황병서가 컨트롤한다. 황병서의 말을 잘 들어라. 8월 13일 날 저 석천동 지하 땅굴이 오른쪽 상단입니다. 저게 기계로 팠지 않습니까? 저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저게 빗물 슬림으로 저렇게 파여졌다. 그걸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이가 추인을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속였습니다. 이거 빗물 슬림이었습니다. 이것을 했던 간자가 김관진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황병서가 내려왔습니다. 그와 귓속말을 나눕니다. 간첩입니다. 조선일보가 띄워대고 양영태가 띄워대고 간첩은 간첩입니다.